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지금부터 컴퓨터와 생활 14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13회 수업에서 음악이 흐르는 사진 앨범 2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저희가 이론에 대해서 다 배우고 또 블럭도 실제로 실습을 하는 부분도 하다가 블럭을 쌓기 전에 끝났어요, 수업이. 오늘은 그래서 블럭을 실제로 쌓아보는 실습 시간인데요. 아마 지난 시간에 조금 개략적으로 이해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계 컴포넌트에 관한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시계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언제 시계 타이머 실행 블럭과 시계 시간 형식 호출 블럭, 타이머 호출 지금 블럭, 지정하기 블럭 등이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요, 시계는 컴포넌트를 보면 저희 그 디자이너 화면에서요, 이런 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타이머가 작동할지, 타이머 활성 여부, 간격 설정을 말하는데요. 일단 시계는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 세 가지 기능은요, 시간을 가져오고 시간을 계산해주고 타이머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져오는 건요, 현재 시간 같은 것을 스마트폰에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을 계산해 줍니다. 타이머는 어때요, 여러분? 타이머 10초를 맞춰 놓으면 10초 뒤에 뭐 알람이 울린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타이머 기능이겠죠. 네,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속성에서 보면 시계의 값에 타이머가 항상 작동하게 할지, 활성 여부는 어떤지, 그리고 그 간격은 어떻게 할지를 처음에 속성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1000은요, 1000ms가 1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초로 설정하면 1초마다 어떠한 동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활성 여부를 처음에 체크하지 않으면 비활성의 상태가 되어서 타이머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활성 여부는요, 블럭에서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작동할지 혹은 한 번만 작동할지도 이 체크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럭들이 하나하나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시계 블럭에서 이러한 블럭이 있어요. 날짜 형식을 또 호출하거나 시간 형식으로 호출하는 건데요. 일단 시간 형식부터 먼저 볼게요. 옆에 있는 이 호출, 스마트폰의 현재 시간을 이용해서 이거를 시간 형식으로 바꿔서 왼쪽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전달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시간 형식으로 바꿔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 시간 형식은 바로 1분, 11초, 1시간 11분, 11초 이런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과정입니다. 날짜 형식은요. 그에 맞게 날짜의 패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시계 컴포넌트의 특징을 조금 이해하면 저희가 쌓을 블럭의 모양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쌓게 될 블럭인데요. 한번 미리 예습하고 보셨나요? 네,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네, 타이머, 시계의 이름을 저희는 타이머로 바꾼 것 뿐이고요. 이것도 시계의 기능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재생시간 동안 사진을 슬라이드 쇼하기. 이 블럭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네, 시계 블럭이 실행되는 것인데요.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실행 블럭 안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있는 블럭도 단순하진 않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보기 전에 저희 재생시간 동안 사진을 슬라이드 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저희는 앨범에 사진이 있겠죠. 사진 1,
사진 2, 사진 3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초마다 사진이 바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네, 사진이 바뀌는 것과 음악이 재생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사진이 1초마다 바뀌는 거는 어때요? 1초마다 사진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 사진의 제목들을 리스트 안에 넣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리스트의 길이를 생각해 줘야 되고요. 길이가 총 사진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그 위치를 체크해 주는데요. 네, 사진 1을 가리키고 있는지 위치가 사진 2를 가리키고 있는지 사진 3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바로 현재 사진의 위치입니다. 즉 1초마다 이 위치가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동작하면요. 만약 그러면 블럭을 보기 전에 아래를 봐주세요. 네, 바로 이미지 위치, 인덱스가 바로 이미지의 위치입니다. 위치 값이 1씩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리스트 안에 그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어때요? 당연히 1초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게 증가한 시간이 또 재생 시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진의 위치가 리스트의 길이와 같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리스트의 길이는 3이죠. 처음에 위치는 1을 가르쳤다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3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어떻게 해요? 사진 1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의 값을 인덱스 0으로 초기화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이거를 또 듣고 다시 한번 블록에 대한 설명을 보면 조금 이전보다는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참조해서 저희 그러면 블럭을 지금부터 쌓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럭 화면입니다. 스크린에서요. 먼저 스크린 초기화 블럭을 가져옵니다. 네, 이 블럭은요. 스크린이 등장하면 다음을 실행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스크린이 하나라면 네, 앱을 틀자 말자 실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저희는 이때 타이머와 시계, 플레이어를 각각 지정해 주게 됩니다. 네, 타이머 지정하기, 활성 여부, 그리고 타이머 간격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또한 시계 또한 타이머 활성 여부와 타이머 간격을 지정하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플레이어의 반복 값도 지정해 줍니다. 처음에요. 타이머의 활성 여부는요. 활성화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거짓을 옆에 넣어주고요. 시계는요. 처음에 타이머 활성 여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타이머의 처음에 타이머 간격은요.
1000이 1초라고 했죠. 네. 1초로 숫자에서 0을 가져와서 값을 1000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이 블럭을 복사해서요. 복제하기. 또 그럼 나오죠. 아래에 추가해주고. 플레이어 1의 반복은요. 참으로 해줍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앱 실행 시 시계와 플레이어 속성을 설정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 사진 앨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변수에서 전역 변수 초기화가 있습니다. 특정한 변수를 선언한다는 뜻인데요. 저희 이미지 리스트라고 한번 변수의 값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기를 가져와서 붙여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이 추가한 이미지의 이름을 넣는데요. 두 개 이상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누르면 3개 이상의 항목을 넣겠다. 이렇게 또 추가하면 4개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는요. 많이 하진 않을게요. 2개만 해볼게요. 자, 이미지 이름이 뭐였죠? 아까 icon.png였죠. 기억나시죠? 아이콘. 자, 두 번째 제가 이미지는 안 올려서 똑같이 적을게요. 그냥 여러분이 2개 이미지를 올렸다면 그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사진 슬라이드쇼에 사용할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이 위치, 첫 번째, 두 번째 이 숫자가 바로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이 위치의 값을 처음엔 초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초기화 이미지 인덱스 값을 숫자 0으로 초기화해서 제일 첫 번째를 가리키게 하고요. 또한 나머지 또 전역 변수 초기화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번에는 타이머라는 변수를 설정해서 0으로 초기화하는데요. 이 변수는 나중에 재생 시간을 기록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이제 블럭을 쌓아보겠는데요. 시계를 누르면 언제 시계 타이머 실행 블럭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시간을 우리가 지정해 줄 텐데요. 현재 시간 텍스트 레이블 텍스트 블럭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지정하기 현재 시간의 텍스트 여기 있네요. 이 블럭을 같이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요. 그냥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계 또 호출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호출해서 시계의 시간 형식을 찾아볼게요. 날짜 형식. 시간 형식이 있네요. 네, 시간 형식을 가져왔고요. 인스턴트의 값은 어떤 값을 받을 거냐인데요. 바로 네, 타이머에서 찾아야 됩니다. 타이머에서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받아서 이 시간을 시계 형식으로 변경해서 현재 시간을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계가 실행될 때마다 현재 시간을 그때에 맞는 시간을 표시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은 재생 시간 동안 사진을 슬라이드 쇼를 하는 블럭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값을 지정하기, 그리고 이미지 버튼을 눌러서 이거의 사진값을 지정하기, 다시 또 변수의 값을 지정하고, 재생 시간에 텍스트 값을 도청아님 블로그에 썼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재생 시간 동안 사진을 자꾸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하기 먼저 사진의 인덱스 값을요, 기존의 인덱스 값에서 다음 사진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 더하기 1을 해주겠습니다. 기존 인덱스 값을 가져와서 1만큼 더해줍니다. 그럼 어때요? 리스트의 다음 위치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은요, 그 리스트, 이미지 이 인덱스 값을 가져와서 그 리스트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요, 글로벌 인덱스의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 넘겨주는데 리스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리스트 항목에서 선택하기,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미지를 가져오는데요, 인덱스, 이 새롭게 1을 더한 이 위치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데요, 어떤 리스트냐면 글로벌 이미지 리스트라고 우리가 만들어 놨었죠. 네, 그리고 타이머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타이머라고 변경하고요. 바로 글로벌 이제 타이머에서 더하기 1을 해서 새로운 타이머 값을 지정하고요. 재생 시간은요, 여기서 가져와야겠죠. 글로벌 타이머 값을 가져와서 이 재생 시간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타이머 블럭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아직 이제 두 가지 블럭이 남았는데요. 재생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랑 재생 중지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 음악과 쇼를 재생하거나 중지하는 것입니다. 네, 재생 시작을 눌렀을 때랑 재생 중지를 눌렀을 때 각각 시행할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먼저 재생을 시작하면 타이머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타이머의 활성화 여부가 바뀌고요. 플레이어가 시작됩니다. 호출이 나오겠죠. 호출, 플레이어, 시작. 타이머의 값은요, 참으로 바뀌고요. 활성화가 여부가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지가 되었을 때는 어때요? 타이머의 활성 여부가 거짓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플레이어도 시작이 아닌 중지가 되겠습니다. 플레이어 일시 정지로 해주면 여러분 실제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블럭을 다 조립했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을 클릭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앱이 시행이 됐었는데
네, AI 컴패니언 앱에 들어갔습니다. 네, UVRSNR 커넥트 위드 코드를 눌러서 실제로 저희가 만든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디어 파일도 있고 해서 좀 늦게 네, 떴네요. 네, 재생시간 현재 시간도 이렇게 잘 뜨고 있고요. 신기한데요? 슬라이드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올린 음악이 지금 좀 무서운 음악이 뜨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미지가 많으면 이미지가 바뀔 텐데 지금 바뀌고 있진 않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생 시간이 이렇게 15초, 16초, 17초, 18초 계속해서 뜨게 됩니다. 슬라이드 쇼를 중지해 볼까요? 중지하니까 갑자기 꺼졌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을 좀 무서운 음악이었지만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강의 목차는 이러했는데요. 저희가 벌써 앱을 문자 보내기, 또 공 굴리기, 음악이 흐르는 앨범 이렇게 3개나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배웠던 거를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연습하고 한다면 그동안 배웠던 걸 더 조합해서 더 멋진 앱도 여러분 분명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 잊지 말고 또 복습하면서 다음에 더 멋진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고 네, 다음에 봬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볼게요. 네, 안녕.